근데 토요일은 너희들 100일 프로젝트 있어가지고 바뀔 수도 있어. 뭐 예를 들어 금일로 바뀔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일단 어떻게 계획돼 있냐면 토요일 기준으로 말할게. 금일로 바뀌면 그냥 토요일 금요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토요일에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들을 칠 거야. 중간고사. 공통수학 원 앞부분이지. 그다음에 1년엔 기말고사. 쌤 고민 많이 했거든. 공통수학 솔직히 아직도 고민 중이야. 공통수학 1 중간고사와 공통수학 2 중간고사를 칠지. 근데 좀 공통수학 2는 아무래도 좀 멀리 남아있긴 한데 근데 효율적으로 보면 또 괜찮긴 하지. 왜냐면 공통수학 1, 2 범위가 아마 지금 물론 공통수학 1이 더 빠르긴 하겠지만 솔직히 그거는 좀 참가하는 학생들 의중을 좀 물어봐서 결정할 것 같아. 차라리 그러면 그 여름방학 때 그 특강에서 그 공통수학 투어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지. 여름방학 특강 때 만약에 이걸 또 똑같이 깔린다면 그때 이제 공통수학 1, 2에 이제 중간기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일단 6번 준비되어 있고 맞지? 일단 잡은 건 반여 중간기말, 해와 중간기말, 충렬 중간기말인데 이건 바뀔 수 있어. 이거는 참여하는 학생들의 어떤 학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만약에 너무 좀 다양했었겠어. 그럼 반여 중간 학산 기말 이럴 수도 있어. 오케이? 우리 같이 들어가서 용인고 넣자. 용인고는 이제 쌤이 이제 그거 하면 돼. 그거 하면 돼. 그럼 토요일 일요일 2번. 그렇지. 토요일 일 2번 해가지고 한 번 할 때마다 2시간 반. 일단은 근데 지금 100일 프로젝트랑 겹친 걸 쌤이 생각 못하고 깔긴 했거든. 쌤이 원래 생각했던 건 토요일 2시 반부터 5시까지인데 완벽하게 겹치지. 맞지? 일요일도 그래요? 일요일은 10시부터 12시 반. 일요일 괜찮나? 빨리 한 게 안 낫겠나? 그럼 학원 겹치는 거 아니야? 네 영어 몇 시? 누구? 나 몇 시부터? 일단 쌤이 학원에 보고하는 거는 6회 정도로 보고할 건데 실제로 난 더 할 거거든. 더 하면 왜냐면 학원에 보고를 더 하면 돈 더 받아가지고 아마 못해도 7회 많으면 8회 아마 이렇게 갈 겁니다. 한 번 할 때마다 시험 시간 80분 풀이 50분 생각하고 있고 일단 기본 잡은 건 2시간 반이야. 한 번 할 때마다. 일요일 몇 시? 일요일은 일단 10시부터 12시 반 잡혀 있습니다. 네 12시 반부터 영어 아니야? 나 1시부터. 난 밥을 못 먹는데. 고등학교 가면 용인고는 혹시 대비가 되나요? 나중에 요인고가 너희들이 이런 야자만 좀 해결되면 해줄 수 있지. 야간 자율학습이 그 요인고가 어떻게 되냐면 요인고가 이제 그 확인서를 받아도 주 2회 말고는 안 빠지는 걸로 쌤이 알고 있거든. 주 2회. 그럼 이제 화목 토반을 이용하겠지. 그러면 화목. 밤늦게 와요. 요인고 대비는 되지. 요인고는 고생이 좋아하거든. 그냥 고생을 하면 돼. 요인고는 뭐 가볍게 이제 용인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이제 피눈물 파티거든. 제압 들어가. 1번부터 고쟁이 스텝 3 나오고 막 그래. 근데 이번에는 다시 이제 스텝 1 문제 나오는 거지. 근데 그 용인고가 좀 항상 그랬는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빡시게 내. 모든 애들이 눈물 짓게. 일부러 기강 잡는 거야? 진짜 기강 잡는 거야. 진짜? 우리 이런 데다. 선생님. 네. 근데 미적투는 보통 다 개설이 돼요. 미적투는 뭐라고? 미적투 보통 개설이 돼요. 그 선택하고. 개설은 되지. 충혈해. 미적투가 개설 안 되는 학교는 없어. 그래요? 근데 그거 막 사람 없어요. 폐강될 수는인데 그래도 이제 미적투가 지금 쌤이 그 조사 받고 있잖아. 인근 학교는 다 개설됐어. 미적투가 아닌데. 기아도 개설되고. 뭐야 기아는 안 돼 못하는데. 네. 그럼 만약에 제가 듣고 싶은 과목이 사람이 모자라서 폐강이 되면은 그럼 강제로 다른 거 들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학교가 과목을 선택하는 거거든. 학교에서 그렇게 몰면 그렇게 가야 돼. 뭐 예를 들어 너는 2학년 2학기 때 3학년 1학기 때 확통을 듣고 싶어. 근데 학교에서 2학년 1학기 때 대수랑 확통을 깔아버리면 그걸 갈 수밖에 없어.
그럼 만약에 너희들이 소수로 모아서 30명을 간다고 쳐. 그럼 그 30명에서 상대평가 비율을 따놔야 돼. 1등급 3명이네. 그치? 지금 10% 기준을 잡아도 3명이지. 만약에 이제 작년 기준이었으면 이제 한 명이지. 오. 10명밖에 안 됐어요. 지금 원래는 1등급 기준이 4%였는데 지금 10%로 늘었지. 아, 2등급이 34%까지. 맞아. 2등급이 34%까지. 2등급이 그래갖고 예전 4등급 중반까지 걸쳐 있어. 그러니까 2등급 나왔고 막 헬레 할 게 아니라는 거지. 2등급 나와도 좋을 게 없는. 2등급 나와도 그 상태에서 그 내부의 그 퍼센테이지를 봐야지. 자, 이제 뭐 거두절미하고 원방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 페이지는 58쪽인데 자, 원의 방정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을 알기 전에 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쌤이 한번 말해줄게. 알았지? 자, 원이라고 하면은 원의 정의는 뭐냐면 같은 거를 그렇죠. 평면 위에 들어가야 됩니다. 평면 위에 한 점 A, B로부터 같은 거리 즉 R에 위치한 점의 자취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말이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할 거거든. 맞지?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식들이 다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x좌표를 2배하고 y좌표를 3배하면 7이 되는 자취의 방정식이 2x 더하기 3y는 7이야. 알았니? 자취의 방정식은 말 그대로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 근데 너희들이 알고 있는 타입은 이거야. 조건을 충족하는 식. 알았니? 그러면 이제 조건을 충족하는 식 말고 움직이는 점에 의존하는 자체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쌤이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알았지? 아마 그게 쌤 기억으로는 원방부터 본격적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지금 본 적 없는데 지금 본 적 없는 게 맞아. 알았지? 일단은 자, 자체 방정식 조건부 자체 방정식이라고 하거든. 쌤은 이렇게 불러.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한 식을 적으면 답이야.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자취의 방정식은 항상 최종 목표를 x, y로 해야 돼. 그럼 x, y와 a, b로부터의 거리가 맞지? r이다. 이게 원의 방정식의 원래 원본이야. 알았니? 하지만 이 친구를 양변이 뭐 해준다? 제곱을 해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의 뭐다? 표준형이란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원의 중심이 0,0일 때는 그들의 형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 쉽게 말해서 너희들한테 일단 x와 y에 대한 2차식이 주어질 거야. 그러면 x에 대해서 y에 대해서 표준화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쌤이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표준화를 이제 서술형에서 말고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표준화를 막 공통계수로 묶고 더하고 빼고 뺀 거 계속 곱해서 날리고 하지 말라고 하지. 왜냐면 지금은 이게 메인이지만 나중에는 극히 서브 조연에 불과하다. 조연도 아니야 그냥. 알았니? 표준화는 2a분의 b라는 마법 같은 용어로 바로 해결하셔야 돼. 알았지? 그럼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x와 y에 대한 2차식이거든. 맞지? 자, 근데 여기서 x와 y에 대한 2차식이기만 하면 원의 방정식이냐?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너희들이 솔직히 이거는 필기 안 해도 되는데 쌤이 지금 적어주는 건 필기를 하셔야 돼. 알았지? 자, 주어진 식이 원의 방정식이기 위한 조건이야. 원의 방정식의 조건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x와 y에 대하여 이 창의 개수가 같은 2차식이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2x제곱 2y제곱이 있어. 맞다라는 거야. x제곱 y제곱이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동일한 개수를 갖고 있다면 그 동일한 개수로 나누면 돼. 근데 이게 다가 아니지. 예를 들어 x제곱 더하기 2y제곱 얘는 원의 방정식이 아니야.
그럼 얘는 뭐예요? 뭐긴 뭐야? x와 y에 대한 2차식이지. 맞지?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뭐야? 표준화시 우변이 0보다 커야 돼. 커야 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았지? 개인적으로는 쌤은 요거는 외우라고 하고 싶지만 얘는 외우라고 안 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너희들이 표준화 연습 좀 해야 돼. 알았지? 고등수학은 다항식을 잘 다루면 돼. 곱셈 공식 뭐 해봐서 알겠죠? 많이 해봤겠지만 공통수학 1에서 곱셈 공식 열심히 외우잖아? 곱셈 공식 별로 안 나옵니다. 다항식 잘 다뤄. 나는 쌤은 고등학교 수학 1 할 때 애들한테 다항식 잘 다루라는 말만 하지 곱셈 공식은 오히려 외우는 게 아니라 전개를 잘하게 해. 쌤이 외우라고 하는 곱셈 공식은 3개밖에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자, 오케이. 원의 방정식 단독으로 나오는 개념은 다음 뭐 저기 일단 첫 번째 원의 방정식 미정계수 없이 던져주고 다 원의 방정식의 중점과 반지름을 말하라.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겠지. 혹은 뭐야 미정계수를 걸어놓고 중점과 반지름을 말해놔. 그러면 이러한 중점과 반지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미정계수를 가져야 되냐. 맞지? 이것도 하지. 근데 원의 방정식 단독으로 낼 수 있는 그나마 어려운 문제가 다음 주어진 식이 원의 방정식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맞지?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K의 범위, K의 최대 최소 이런 걸 물어보겠지. 알았니? 이제 근데 너희들 원의 방정식 할 때 임의의 점을 던지는데 얘가 원 내부의 점인지 원 외부의 점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알고 있니? 반지름이랑 그 거리 아닙니다. 대입했을 때 좌변이 크게 나오면 원 밖의 점이고 좌변이 작게 나오면 원 내부의 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일단은 요 기본적인 원칙을 봐야 되는데 쌤이 만약에 x, y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뭐 원 밖의 한 점을 집어넣어 볼게. 그럼 좌변이 이 두 점 좌변에 대입만 하면 나타나는 식이 중심으로부터 저 점 사이의 거리야. 알았니? 좌변식이 그거라니까? 그럼 대입했을 때 좌변이 크게 나오면 원 밖의 한 점이고 좌변이 작게 나오면 원 내부의 점이야. 그치? 처음 들어보지? 안 나와. 그냥 해본 거야. 근데 가끔 점 했을 때 그렸을 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알려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기억을 잠깐 떠올리면 도형의 하이라이트는 위치관계야. 쌤이 직선의 방정식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 직선과의 위치관계, 점과 직선의 위치관계 맞지?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먼저 할 겁니다. 그럼 원과 점의 위치관계는 어떻게 해요? 방금 했잖아. 원의 방정식을 따지는 게 원과 점의 위치관계야. 맞지? 자 그러면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도 제일 간단한 X축과 Y축의 위치관계를 따질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걸 알기 전에 너희들은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자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 7,-2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은 X축으로부터는 얼만큼의 거리에 있을까요? 2. Y축으로부터는 7. 왜냐면 Y좌표가 -2잖아. Y축으로부터 아래로 두 칸만큼 갔다라는 거야. X축으로부터. 맞지? X좌표가 7이라는 건 Y축으로부터 X축으로 양의 방향으로 7만큼 갔다라는 거야. 거리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값이 붙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도형의 방정식이 오케이 X축과 Y축에 접하는 그림 모양상 그렸을 때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맞지? 뭐 이렇게 붙어있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쌤이 이렇게 말해. X축에 접하는 애들은 X축을 못 넘어. 쉽게 말해서 X축에 접하는 경우는 Y좌표의 원위의 모든 점의 Y좌표의 보호가 1점이에요. 0 빼고. 예를 들어 이 무슨 말이냐면 이 X축에 접한다고 하면 두 가지로 나뉘지. 둘 중에 뭘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원이 지나는 다른 한 점의 Y좌표를 보면 돼. 알았니? 오케이? X축의 좌표를 X축에 접할 때는 뭘 보면 돼? 이 Y축에 접할 때는 이 원이 지나는 어떤 한 점의
뭘 보면 된다? x좌표의 부호를 보면 된다. 알았지? 그 다음에 x축, y축 전체 접하는 애들은 4분면을 못 넘어서 그러면 얘는 1, 2, 3, 4분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든? 근데 원이 지나는 어떤 한 점이 예를 들어 4, 4분면 있어. 그럼 원의 중심이 4, 4분면이야. 알았니? 이게 왜 중요해요? 라는 건데 식을 덜 세우기 위해서야. 자 그러면 오케이. 눈으로 보기에는 축에 접하는 애들이 이런 특징이 있어. 그러면 식으로 봤을 때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볼게요. 자 일단 보면 그림으로 그냥 일단 말하고 식으로 갈게. Y축에 접하려면 중심이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랑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돼. 즉 중심의 Y축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니까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반지름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려면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랑 같아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쌤은 있잖아. 오히려 쌤은 A, B, R만 있습니다. 쌤은 R로 쓸 거야. 왜냐면 R은 반지름이기 때문에 양수로 고정이야. 알았지? 그러면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바로 절대값 B는 R. 그러면 B 대신에 R을 쓸지 마이너스 R을 쓸지 너희들이 결정하면 돼. 알았니? 그 다음에 X축에 접하려면 절대값 A는 R이니까 A 대신에 R을 쓸지 마이너스 R을 쓸지 너희들이 결정하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X축, Y축 동시에 하려면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R로 취급한다는 거야. 맞지? 근데 A가 R인지 마이너스 R인지는 이 원이 지나는 Y축에 접하는 예를 들어 이런 그림이잖아? 그럼 A는 마이너스 R인 거야. A 자리에 마이너스 R 집어넣으면 돼 그냥.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방정식에서 가능한 피해야 될 행동이 뭔지 아나? 직접 대입하고 대입법 쓰는 거야. 왜냐면 너희들 X와 Y에 대한 2차식은 너희들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럽게 나옵니다. 알았지? 근데 너희들이 도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는데 근데 슬픈 소식이지만 대입해서 풀어야 되는 원의 방정식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게 얘들이에요. 웬만하면 대입 안 해도 되는데 대입의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는 거야. 알았니? 왜냐면 문제를 아마 쌤이랑 좀 보면 바로 알 겁니다. 아마 일단 요 개요 설명하고 바로 그런 문제로 달려가 볼게 쌤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 저번에 직선의 방정식 했을 때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만한 놈 k 붙였던 거 기억나? 맞지? 왜냐면 얘를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식이 0이 됨을 보장하는 식과 똑같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k에 대한 항등식 구조를 만든 거야. 맞지? 그럼 보다 만만한 식의 k를 씌웠지?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만만한 원의 방정식의 k를 씌우는 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란 거야. 그럼 너희들은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쓸 때 전개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화도 잘해야 돼. 쌤이 개인적으로 주는 꿀팁은 전개 쓸 때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x 이러한 포커스만 좀 잘 맞춰줘도 진짜 전개가 훨씬 낫거든. 어떤 포커스냐면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y 더하기 9는 7이라고 하지 말고 일단 x에 대한 내림차순, y에 대한 내림차순, 상수항 짬 처리. 무슨 말이냐? x제곱 더하기 4x y제곱 마이너스 6y 4랑 9랑 13이니까 7 넘으면 플러스 6 이렇게 하라고. 알았니? 두 번 안 하려고. 상수항 암산 한 번만 하는데 이거 x 계수 암산 못 되겠네요. 그럼 내가 차버려. 알았지? 그럼 원의 방정식 중에서 자 원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일단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야. 그럼 일단 두 원의 교점을 지나려면 일단 두 점만 지나면 되거든. 맞지? 자
얘들아 직선이 결정되려면 몇 개의 점이 확정나면 될까요? 2개지. 원이 결정나려면 몇 개의 점만 확정나면 될까요? 3개. 3개야. 맞지? 그럼 있잖아 이게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무수히 많아. 근데 이 점을 지나는 이 두 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직선의 방정식도 있다는 거야. 맞지? 그럼 너희들한테 이렇게 O와 O'에 대한 식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너희들이 식을 이렇게 적어서 근데 이 안에도 뭐는 있다?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는 거야. 근데 직선의 방정식이려면 x제곱, x와 y에 대한 이차항은 일단 퇴장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k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은 그냥 갖다 빼면 돼. 알았죠? 그쵸?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하면 k 아무데나 붙이면 되고 근데 그 원이 추가적으로 인호 하나 지난다라고 하면 대입해가지고 k 구하면 되겠지. 맞지? k를 구할 수 있는 단서가 무조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힌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제일 작은 원은 뭘까요? 얘를 지르면 양 끝쪽으로 나오는 거겠지. 맞지? 일단 이게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기본이라고 해도 여기서 별로 안 달라져. 이제 여기서 이제 원과 직선에 위치한 게 들어가는 것, 추가된 것 뿐입니다. 알았지? 자, 원과 직선에 위치한 게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당연히 우리는 위치한 게 뭐야? 만난다, 안 만난다. 그 다음에 원이 공류를 가지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접한다라는 개념도 등장하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림상 이래. 안 만난다.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치? 그럼 이제 얘를 식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대입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이 될 거 아니야. 그 식의 판별식이야. 맞지? 근데 이 방법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한 하지 않는 한 쓰지 마세요. 문제에서 빈칸으로 요구하지 않는 한 칼 들고 막 이렇게 해야지. 진정해 하면서 해야지. 근데도 응 안 해 하면 이제 가는 거야. 시킬 때 하고. 맞지? 그럼 얘를 자발적으로 이 방법을 써야 되는 케이스는 있더라도 얘가 더 쉬울 거니까 밑으로 하시면 됩니다. 알지? 하지만 이 존재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용인데 자, 무슨 말이냐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비교할 거 아니야. 맞지?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루트 x 개수 제곱 더하기 y 개수 제곱 분의 절대값 x 좌표 개수 y 좌표 개수 더하기 삼수항 있었지? 물론 뭐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지만 쌤은 주로 문장으로 많이 가는데 그건 너희들 선택이야. 알았지? 그러면 이 점과 직선 사이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랑 반지름의 대수 비교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가끔 이걸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거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안 만난다는 거잖아. 멀어. D가 큰 거야. 접하는 거니까 같겠지. 가까우니까 D가 작겠지. 가까운데 거리가 멀겠냐? 미쳤다고? 알았지? 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문제 패턴도 다 정해져 있어. 두 점에서 만나면 공통연의 길이 D, R, 피타고라스. 맞지? 접선이면 자, 점과 직선 D, R, 피타고라스. 오케이? 그 다음에 혹시 너희들 이런 문제 좀 과거의 기억인데 기억날란지 모르겠지만 원 위의 한 점과 원 밖의 한 점과의 거리 최대 최소 기억나? 자, 쌤이 무슨 말이냐면 원의 중심 지나는 거. 자, 문제에서 막 이렇게 해놔. 이 자, 중심이 2,6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있는데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이 원 위의 한 점과 이 원 밖의 한 점과의 거리 최대 최소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원이 있고 원 밖의 한 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원 위의 한 점과 저 원 밖의 한 점과의 수많은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어떻게 구하냐면 자, D에서 R을 더하면 되고 R을 빼면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알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최대값이 D 더하기 R, 최소값이 D 빼기 R. 혈례수야.
그래서 곱셈공식 변형이랑도 연계됩니다. 그래서 최대 최소에 대해서는 곱이나 합이나 제곱 더하기 제곱을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거 미쳤다고 직접 제곱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곱셈공식 변형이라는 거. 왜냐면 얘는 날 때부터 켤레수 구조야. 알았지? 근데 이제 점에서 직선으로 확장되면 어떤 문제로 넘어가냐면 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원과 직선과 원 위의 한 점과의 거리 최대 최소도 그냥 이렇게 구해갖고 d 더하기 r d 빼기 r 하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 이 직선 위에 원 밖의 두 점과 원 위의 한 점 간에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 최대 최소. 어려워할 필요 없어. 일단 원 밖에 두 점 AB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AB를 밑변으로 할 거니까 이 친구를 우리는 뭐 하면 돼? 밑변의 길이 AB 구하면 돼. 맞지? 그러면 사실상 이 직선의 방정식과 원 위의 한 점과의 거리가 높이 안 되겠나? 맞지? 맥시멈일 때 넓이 최대, 미니멈일 때 넓이 최소 하면 된다는 거야. 자, 쌤 딱 말할게. 원과 만나는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에 대해서는 그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했던 현에 대한 원과 직선 단원을 떠올리면 되고요. 원 밖의 한 점에 대해서 접하는 접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잖아. 그것도 뭐야?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나왔던 D와 R의 피타고라스. 원바퀴잖아? D 더하기 R, D 빼기 R 거의 90도입니다. 패턴이 정해져 있어. 알았니? 오히려 저 X축, Y축 다루는 게 더 그지 같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이제 튀어나오는데 자, 일단은 자, 얘들아. 근데 원과 안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에 대해서는 범위 부등식이잖아. 특정 못해. 맞지? 뭐 예를 들어 원과 안 만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지. 네. 맞지? 원과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지. 물론 이미 칙 세워져 있는 애를 보고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맞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역시나 여기서도 결국에는 주인공은 접선이야. 왜냐하면 접선은 특정되기 때문이야. 맞지? 그러면 특정되는 접선의 그 직선에 대한 단서는 지금처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첫 번째, 기울기를 할 때 원 위의 점에서 원 밖의 한 점에서 이 세 가지입니다. 알았니? 근데 너희들 2번은 개꿀통입니다. 그냥 2번은 개꿀이야. 그냥 원 위의 점에서 접선하면 바로 끼야토 외치면 돼 그냥. 알았지? 근데 기울기가 M, 원밖에 한 점이면 살짝 눈이 찌푸려지지만 그래도 양반입니다. 이 둘을 모두 푸는 원리는 뭐다? D는 R, 아까 그거야. 알았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쌤이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 2,3 중심 반지름 3인 놈과 기울기가 2인 직선이 서로 뭐한다? 접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접선의 방정식이어야 되냐라고 하잖아. 기울기가 2니까 뭐야 내가 2x 더하기 b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이 직선과 이 중심과의 거리 d는 r 하면 b가 2개 나올 겁니다. 왜 2개 나오냐면 접선이 두 개라서. 기울기가 동일했을 때는 무조건 뭐다? 한 쌍이 나와. 그리고 이 두 놈과의 거리가 또 지름이 되겠지. 근데 자, 중심이 0,0인 원에 대해서는 개꿀통이 열립니다. 맞지? 개꿀이야. mx 일단 기울기 m이니까 요 mx를 모르면 그냥 근데 차버려 그냥. 결국 m이라고 나왔는데. 근데 두 개는 다 뿔마. r 루트 m 제곱 더하기. 외우기 힘든데요? 그냥 하는 게 더 힘들 걸. 그냥 간단해. 외우기 귀찮잖아. 그냥 하는 게 더 귀찮아. 그럼 외우는 거야. 알았지? r 루트 m 제곱 더하기. 이것만 외우면 돼. r 루트 m 제곱 더하기. 알았지? 자, a, b일 때도 요거 이 상태를 얘를 x축으로 a, y축으로 b만큼 이동시키면 돼. 알았니? 가끔 이걸 외우는 애들도 있는데 근데 나는 그럴 때 이건 좀 하지? 라고 말해. 왜냐면 연습이 필요해. 연습이. D와 R 구하는 과정이 존나 많을 거거든. 연습이 필요해. 이거 공식에 다 의존하면 안 돼. 의존해도 될 정도의 꿀통이면 쌤이 의존하라고 하는데 얘는 그렇게 꿀 단지가 좀 상했어.
그딴지 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지? 아 근데 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mx인데 예를 들어 중심이 1,면 mx-1 그 다음에 중심에 뭐 예를 들어 y좌표가 7이잖아? 그럼 7 더 붙이면 돼 그냥. 맞지? 만약에 본인이 머리 이미 연산이라는 게 자신 있어. 그럼 머릿속에 여유 공간이 좀 있어. 그럼 이거 외운 것도 아니지 그냥. 기존에 있는 놈을 x축으로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죠. 맞지? 자, 그 다음에 원위의 점인데 자, 이거는 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살짝 대입. 살짝 대입해라. 무슨 말이냐면 원위의 점 x1, y1 있잖아. 원래는 우리 이거 다 대입하잖아. 두 개 있잖아. 하나만 대입하는 거야. 하나만. 살짝만 대입하는 거예요. 하나만 x 곱하기 x잖아. 하나 x만 대입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중심이 0,0이 아니더라도 괜찮아. 봐봐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 식을 이렇게 생각해봐. 이렇게 볼 수 있어 없어? 맞지? 얘도 뭐야? 하나만 살짝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 살짝 대입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물론 진짜 다 대입해가지고 그 힌트도 얻어야 되겠지. 맞지? 얘는 너무 꿀통이라서 이건 그냥 원위의 점인데 그 dr 하고 있으면 대가리 때릴 겁니다. 알았니? 나 저번에 한 번도 못 보내고 외웠어. 아 이거는 너무 꿀통이야. 저본 적 있는 거. 근데 이건 있잖아. 이거를 외워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문제에서 이 공식을 안 외우고 있으면 매우 큰일 나게 미정계수를 설정할 때가 가끔 있어. 그냥 n 0,0 r 나온 순간 바로 세워지게. 예를 들어 막 r을 몰라. 그래도 일단 식이 나온다는 게 중요해. 맞지? 쌤이 그 기울기가 m이고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m x-a 더하기 b도 물론 기울기랑 두 점 있으면 그냥 바로 y좌표 구하면 되지 않냐? 나도 알아. 근데 그게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으면 식이 안 세워져. 일단 식이 세워진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자, 원밖에 한 점. 이건 어쩔 수 없어. 요거는 원밖에 한 점이니까 기울기 m 모르잖아. mx-a 더하기 b 식 세운 다음에 맞지? d는 r 해야 되겠지? 그래서 원을 함수 형태에서 방정식 형태로 바꾸고 d는 r을 준비를 한 거야. d를 준비시키는 거지. d가 메인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은 d가 졸라 중요해. d라고 하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모두 다 d라고 합니다. 알았지? 두 원의 공통연의 공통인 접선의 길이. 너희 그냥 3학년 2학기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건 처음. 일단은 봐봐. 일단은 무슨 말이냐면 두 원이 공통연을 가지는 케이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모양이지. 근데 공통연이 이렇게 형성될 수도 있어. 알았니? 두 원의 공통의 접선, 공통연이 아니야. 맞지? 공통 접선인데 일단은 원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에 따라서 그리면 되는데 두 가지 경우를 하는데 일단 핵심은 뭐냐면 중심과 중심은 무조건 연결해서 얘가 D라는 거야. 맞지? 그럼 공통 접선이니까 우리 중학교 때 접선이 있으면 뭐 했어? 원에 중심도 있고 접선이 있었으면 중심에 만나는 반지름 수직, 만난 반지름 수직. 그럼 이 그림이 완성되면 직사각형 안 만들었어? 3학년 2학기 과정이랑 똑같다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한테는 이제 힌트가 좀 덜 주어져 있어도 점과 점 사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 밑그림은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알았니? 얘도 얘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 모래시계로 되는데 얘가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바로 튀어나오니까. 맞지? r 대 r 더하기 r 프라임은 뭐 가도 되고 아니면 피타고라스 써도 되지. 뭐 d랑 r 공통 접선은 그냥 무조건 d랑 r의 피타고라스라고 보면 돼. 알았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r 빼기 r 프라임을 r이라고 보는 거고 얘는 r 더하기 r 프라임이 진짜 이제 d랑 r에 대한 고민한 거지. 물론 뭐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봤자 일단은 문제 막상 들어가면 생각이 잘 안 날 수도 있는데 실전으로 들어가고 풀이하면서 쌤이랑 할 거니까
알았지? 자 일단 숙제 내줄게요. 36번부터 너 그냥 어디까지 불러서 한장 정도 했는데. 말 한번 잘 들어볼까? 한 70번까지 하자. 괜찮죠? 주말 깨 있는 거에 비하면. 70번이요. 네. 69번까지 안 되나요? 70번이 딱 그 단원이 끝나네. 페이지가 딱 그 페이지가 69번에 딱 끝나게. 그래서 내가 그래갖고 말 잘 들어라 했잖아. 더 치고 들어. 다음 시간 숙제 다 내면 다 해오면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오, 난 믿고 사올게. 해볼게.